안녕하세요. 전세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주식시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금리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금리와 환율을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한다. 수학 공식을 모르고 수학을 푸는 거예요. 금리를 알려고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금리를 알려고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올리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를 알려면 미국의 경기 지표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 경기 지표에 따라 채권 시장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수급에 따라 금리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아니에요, 그죠? 국채 금리가 그 가격에 반영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세계의 주식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나스닥, 다우, 미국 시장인데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짓는 것은 미국의 국제금리란 말이에요. 요즘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계속 그랬겠죠. 그러면 시장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 어쨌든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금리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부동산 시장에서 그대로 옮겨올 필요가 있어. 자, 옮겨오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누누이 강조하지만 전세 가격이다. 전세 가격은 가격의 본질 가치이다. 실수요이다. 실수요. 말 그대로 꼭 살아야 될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 살러 들어오는 거야.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오는 거야. 현재의 전세 가격을 보면 최소한 미래에 앞으로 2, 3년 내에 아파트 가격은 보이는 거야. 먼 미래의 가격은 안 보이지만 최소한 2, 3년 내에 아파트 가격의 움직임은 보이는 거야. 만약에 전세가율이 80%, 90%이면 앞으로 1, 2년 안에 그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거야. 여기까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조금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만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꼭 80%에서 90%에서 다 1, 2년 안에 오르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것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라는 거야. 만약에 서울의 도심에, 그죠? 우리가 말하는 서울 도심.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다 몰려오니까 서울의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여기 청주처럼 여기 이제 청주에 이제 구축 아파트 제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0%도 있어요. 여기는 102%도 있네. 그리고 83%, 98%도 있고 이렇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갭 투자들이 서울로 다 몰려와서 그 아파트 가격은 한 달 내, 두 달 내로 급등할 수도 있어. 그죠? 1년 내에 분명히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지방을 보니까 95%, 86%, 88%, 여기는 57%도 있네요. 그죠? 자, 평균적으로 80%가 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아파트 왜 급등을 하지 않고 있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먼 미래를 보시면 돼. 먼 미래를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집을 사시는 거잖아요. 그럼 청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역시의 어떤 공통적인 상황 같아. 대전, 울산. 2030년도 가면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인구는 줄고 공급은 계속되고, 자, 청주도 계속 공급이 되겠죠. 그죠? 공급하기 좋은 지역이잖아. 그죠? 주변에 이게 땅들이 뭐라고 그러죠? 평지가 많은 땅 아니야. 그죠? 평지가 많은 땅이다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80%, 90% 돼도 집을 안 사는 거야. 자, 그리고 집을 안 사니까 결국은 전세 가격은 오를 수 있죠.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매매 가격이 오르겠죠. 그런 일시적인 현상은 있는데, 자, 문제는 이런 지방은 공급이 또 넘쳐날 때는 이 전세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죠?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매매 가격도 떨어진다는 거야.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더라라는 거야. 자, 여기 보시죠. 이 아파트 하나 보세요. 자, 이 아파트를 보시면 안 떨어졌어. 요즘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 떨어졌어. 자, 보시면 1억 4,100에도 거래가 됐어. 2월 달에. 이게 최저점이 2020년도에 매매가가 8,500이었어. 그러면 얼마나 오른 거예요? 거의 한 80% 올랐죠. 자, 그러면 안 떨어졌어요. 전세가가 받쳐주니까 안 오른 거야.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받쳐주는 거야. 그러나 여기 전세가가 이 가격이 지금 현재 1억 2천이 맞느냐라는 거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야. 이 스프레드가 크다는 거야. 변화의 폭이 크다라는 거야. 이게 전세 가격이 8천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한번 또 여기 8천을 찍었잖아. 그죠? 자, 8,500을 찍었잖아. 전세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죠? 전세 가격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받쳐줬어. 그죠? 7천도 한번 거래됐는데 대체로 1억 2천을 받쳐줬어. 그러면 이 가격은
1억 2천은 되는 거지. 그죠? 1억 2천은 되는 거야. 자, 그만큼 전세 가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 하나 보세요. 여기 32평이야. 똑같은 동네. 한우리 타운 아파트. 자, 여기는 보시면 1억 4천에 2020년도에 1억 4천에 1억 1,500이야. 82%. 이게 이제 저점의 가격이야. 그러면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2억 2천 한 8천 올라갔죠? 8천 올라가서 몇 개 찍었겠죠? 자, 그런데 현재 가격을 보니까 전세는 1억 5천 6천이고, 자, 매매는 1억 9천이야. 한 3천 정도 떨어졌네요. 그죠? 1억 6천. 이건 1층이니까 한 1억 한 7천 정도. 그러면 한 5천 정도 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5천 정도. 전세 가격이 떨어진 만큼 떨어지잖아.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일단은 지방의 갭 투자가 이렇게 위험한 거다라는 거야. 자, 지방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갭 투자해요? 그 지역의 물량을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 그죠? 공급 물량이 적을 때, 갭이 적을 때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갈 때 갭이 적어질 때 팔고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여기 샀어. 1억 3천에 샀어. 2억 갔어. 그러면 한 7천 먹은 거잖아. 문제는 자, 이 구간에서 팔아야 되는 거잖아. 2021년이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1억 2천에 2019년도에 사신 분들은 이때 팔으셔야 되는 거야. 이때 2021년 이때부터 팔면 되겠죠. 2021년 한 8월부터 9월부터 한 22년 뭐 한 6월까지 이때까지 팔아야 되는 거야. 근데 2억 거래가 몇 개 되냐고, 한 10개 됐나요? 제가 이 안에 팔 수 있겠냐고. 파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일단 항상 얘기했지만 전세가 껴있으면 잘 안 팔릴 수 있고, 실수요자한테 팔아야 되는 경우, 꼭 내 아파트가 팔린다는 경우, 그 다음에 이때 또 중과세 기간이면 또 없는 경우가 있고, 뭐 세금 다 내면 팔 수도 없잖아. 그 중과세가 풀리고 나니까 이제 조금 팔았겠죠. 수익이 좀 줄어들었겠지만 어쨌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 중간에 또 역전세도 생기고 갭 투자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는 얘기야. 근데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한두 채를 사놨겠냐고. 수십 채, 걔는 뭐 몇 채, 7, 8채 막 그렇게 됐잖아. 그 중에 그게 다 아다리가 맞는 게 있겠냐고. 어떤 거는 아다리가 잘 맞아서 고점에 파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역전세 만나서 물 먹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다 그 빚을 끼고 사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야. 쉽지 않다라는 거야. 쉽지 않다. 자, 그 얘기부터 해드리고, 자, 우리가 또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한PD님, 서울은 이거 전세가율이 29%, 22%, 25% 그래. 강남은. 자, 잘해야 50%, 그래. 근데 왜 서울은 급매물들이 거래가 되나요? 그거는 여러분, 기대감인 거야. 기대감. 여기는 이 정도 가격이면 고점 대비 싸다. 앞으로 수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 서울의 경우에는. 그러나 지방의 경우는 전세가율이 50%가 되면 그걸 기대감으로 살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그걸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이 아니잖아. 여기는 기대감이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 나는 물 먹어도 좋다. 앞으로 당분간 떨어져도 좋다. 나는 실수요다. 그런 사람들이 비싸게 사고 있는 거야. 프리미엄을 주고 비싸게 사는 거야. 전세가율이 30%인데 매매가가 그러면 이제 한 70%를 매매가에 대해서 프리미엄 70%를 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도 결국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그러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은 전세가율이 또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다 전세로 살라고 하니까. 자, 그렇게 되면 집값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낮은 전세가율에도 서울에서도 집을 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청주와 대전으로. 자, 우리가 청주와 대전을 조금 비교를 하셔야 돼. 뭘 비교하냐면 청주의 분양가가 대전의 분양가에 비해서 싸다. 청주의 핵심지 뭐랄까요, 그냥 선호하는 지역들의 분양가는 4억 원저리, 그죠? 4억 원저리 이 정도예요, 그죠? 근데 대전에서 분양하는 거는 이번에 용문동에서도 신도안에서 그 우미린 트리시에도 보면 6억이 넘었어. 그리고 앞으로 스몰리sim도 6억이 넘고, 그리고 그냥 조금 자리가 처져도 5억이 넘어.
자, 그건 뭐냐면 청주와 대전의 어떤 도시의 규모의 차이가 있죠. 그죠? 여기는 뭐 한 100만의 도시이고, 대전은 한 150만의 도시이고, 뭐 그런 규모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 50만의 차이라는 거는 결국 뭐로 나타나냐면 전세 가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아. 아마도 제가 이 대전의 평균 전세가율, 청주의 평균 전세가율 통계를 못 찾았어요. 뭐 그건 제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전을 보니까 예를 들어 신축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뭐 5억을 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전 청주의 경우에는 2억에서 한 3억 정도, 그 정도 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 청주가 대전보다는 가격이 전세가가 싼 거야. 분명히 전세가가 싸. 그리고 구축도 그렇고. 문제는 이제 이 구축 같은 데서의 전세 가격이 엄청나게 싸다라는 거죠. 자, 전세 가격이 뭐 들쑥날쑥해가지고, 자, 요즘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뭐 1억 3천, 구축이 한 1억 5천, 1억 3천에서 한 1억 9천 사이, 최근에 한 1억 9천 정도 찍었죠, 구축이. 그러면 이제 신축, 여기 뭐, 청주의 대장 아파트 한번 보시죠, 전세 가격이 얼마인가. 자, 전세 가격이 여기 요즘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예전에 보니까 한 3억까지 가서 2억 9천, 그죠? 요즘은 이제 여긴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1억 9천까지 떨어졌어요, 여기는. 자, 이런 거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낡아지면, 지방은 낡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의 전세 가격의 하락은 이렇게 낡아지면 떨어지는 거야. 그렇잖아요. 뭐 굳이 낡은 아파트에 살라고 그러겠어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새 아파트가 새로운 신도시에 지어지면 그쪽으로 전세 수요가 쏠리겠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 가격도 떨어지는 거야. 이 구축들은. 그러면서 이제 거래가 안 되고 갭이 붙어지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지.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청주의 신축급 아파트 2019년도형 뭐 한 3억 정도, 그죠? 청주도 신축급 아파트는 한 3억 정도. 가경동, 그죠? 가경동 여기가 이제 제일 요즘 이제 인기가 있는 데죠. 3억 2천 정도 전세. 그러니까 청주는 비싸야 3억이야. 비싸야 3억에서 3억 2천. 그리고 구축은 뭐 2억 이하. 자, 그러니까 분양가를 얼마 해야 되겠어요? 분양가를 뭐 5억에 하면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사겠죠. 그죠? 안 사겠죠. 당연히 안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나마 청주에서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전세금을 들고 있는 게 3억이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매수를 고려해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33평이 분양가가 3억 5천에 이렇게 분양을 하는 거야. 그죠? 3억 5천에 분양했죠. 그 다음에 복대 자이더 스카이 35평이 4억 1천. 자, 이 정도 해야 분양이 되는 거야. 그죠? 분양가가. 여기도 분양가가 33평이 3억 6천 5백. 그죠? 요 정도의 분양을 하는 거야, 청주는. 그나마 청주는 분양가가 전세가에 비해서, 그리고 현재 매매가에 비해서 분양가 자체는 그나마 메리트가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경동에, 예를 들어 자경동의 가경동이죠. 가경동의 매매가가 지금 얼마야 이거? 뭐 요즘 떨어졌어도 5억은 하잖아요. 그죠? 5억 한 7억 7천 같은 게 5억은 하잖아. 그죠? 5억을 하니까 가경동에 5억을 하니까 여기 예를 들어 3억 5천에 분양이 되잖아요. 그죠? 26.7대 1. 자, 청주는 그래도 비교적 그 분양가가 합리적으로 나오는 거야. 그죠? 기존의 매매가 전세가에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나오는 거야.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구축의 가격은 전세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세 가격은 점점 떨어진다. 왜냐하면 낡으면 낡을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지. 왜냐면 신축이 계속 생기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신축은 계속 생기니까 그 신축으로 전세 수요가 옮겨갈 거 아니야. 또 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전세 가격이 싼 시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요즘 같은 시기에. 그럼 다 빠져나가면 이때 구축에서 역전세가 일어나서 갭 투자들이 고생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갭 투자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대전을 보시죠. 이게 대전을 보면, 자, 보세요. 50만의 차이야. 그러면 대전의 전세가를 먼저 봐야 돼요. 전세 가격을. 자, 우리가 대전의 전세 가격을 어디에서 기준을 찾을까요? 어디에서? 일단 비교적 신축급에서 찾으면 답이 나오겠죠. 그죠? 신축급의 아파트가 전세가 얼마나 하나 보자고요. 자, 대전이라고 해서 전세 가격이 뭐 대단히 비쌀 수가 없어. 그죠? 전세 가격은
서울도 5억을 넘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지방도 무슨 3억을 넘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전세 가격의 편차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 서울이건 지방이건 그렇게 가격 편차가 크진 않다라는 거야. 왜냐면 그 선호하는 지역이 있고 수요가 한계가 있으니까. 자, 보시면은 자, 전세 가격이 이 트리플 시티 여기가 이제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새 아파트니까 전세 가격이 3억 8천. 이 정도면 어때요? 천안의 가경동이 3억 5천이었어. 근데 여기 3억 8천이야. 한 3천 정도 비싸죠. 자, 그런데 조금 구축으로 가니까 앞에 있는 아파트는 2013년 구축이야. 위치는 여기가 더 좋아. 내가 보기에. 그렇잖아요. 위치는 이쪽이 상권이 있으니까 여기가 낫지. 이쪽보다는 여기가 낫죠. 그죠? 이 뒤에 상권도 있으니까. 학교 다니고도 여기 낫고 학교도 여기는 있긴 한데 어쨌든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전세 가격이 얼마냐고 2억 8천이죠. 자, 그러면 3억 8천이고 2억 8천 1억 차이잖아. 그 차이가 뭐겠어요? 이게 낡았기 때문에 이게 싼 거야. 그러면 대전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뭐 전세 사는데 우리가 새 아파트에 살 일이 있어? 싼 데로 가자. 어차피 다 빚 내고 사는 것이잖아. 전세 대출 받아서 사는 거잖아. 금리도 비싸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싼 데로. 그리고 낡으면 낡을수록 더 떨어진다. 자, 여기는 2억 5천. 그러니까 전세의 어떤 전세의 대체제가 많아. 전세 대체제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게 문제는 저쪽에서 청주 쪽에서 빠뜨리고 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전세가율이 문제라니까. 전세가율이 지금 몇 프로냐고 52%야 59%고 62%야. 자,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으면 가격이 올라가기 어렵다라는 거야. 올라가기 어렵다. 자, 여기 보시죠. 여기가 그 도안 림프라우스 2억 9천이야. 전세가 2억 9천이 전세가율이. 자, 이게 매매가가 7억 9천까지 갔던 게 5억 5천 되니까 거래가 좀 많이 됐죠. 싸다고 많이 되는 거야. 자, 그러나 자, 전세가율이 52%야.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거 7억 9천 갔던 게 5억 5천 갔다고 살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걸 투자로 들어가시는 분은 별 재미를 못 봐. 이게 다시 7억을 가겠냐고. 7억을 갈 일은 없다. 다시 떨어져서 이게 5억 5천은 갈 일은 있어. 이게 다시 떨어졌다가 5억 5천은 갈 일은 있어도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게 여기서 5억 5천에 사신 분이 7억 7천을 바라보고 사신 거는 분명히 투자로서는 잘못된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방 아파트는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으면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 얘기하고 또 중요한 얘기가 자, 잠깐 한번 다시 청주로 가보시죠. 자,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 한 이렇게 신축의 경우에 한 50%야. 50%에서 60%. 자, 50% 60%면 서울의 전세가율이야. 그러니까 대전이 얼마나 지금 아직도 거품이 껴있나를 알 수가 있어. 자, 여기도 전세가율이 51%야. 7억 3천에 전세가율이 3억 7천 8천. 자, 대전은 비교적 새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전세 가격이 한 3억 8천 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거 매매 가격이 최고 얼마 갔나요? 9억 7천 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 9억 7천 같은 게 7억 3천 같다고 싸다고 사면 안 되는 거야. 그죠? 이런 도시, 대전에서의 가격을 움직이는 구조는 이 전 고점의 가격이 아니야. 서울도 마찬가지고 전 고점의 가격이 아니라 이 실질적인 수요가 움직여 주느냐. 자, 그거야. 근데 그것은 전세 가격이다. 자, 전세 가격은 변동이 없어. 자, 한번 변동이 있었던 거는 임대차 3법 때문에 한번 규제가 잘못 작용해가지고 한번 올랐고, 그리고 저금리 때문에 전세 가격이 한 3억 가던 게 한 5억까지도 갔던 거야. 자, 이 5억 갔던 거는 특이한 경우였어. 특이한 경우. 자, 5억 전세 가격이 5억 가니까 매매 가격이 8억 뭐 9억까지 갔던 거야. 순간적으로. 그러나 다시 전세 가격이 5억에 갈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야.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야. 이 지방한테. 자,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계속 공급되지. 인구는 자꾸 줄어들지. 그죠? 젊은이들은 줄어들지. 어쩔 수 없잖아. 그죠? 어쩔 수 없잖아. 아주 새 아파트 여기 대전 아이파크 시티 여기 사실 살기 불편해. 뭐 병원도 없고 상권도 없고 현재로는. 자, 그런데도 새 아파트니까 그냥 4억 5천까지 간 거야. 그래도 전세가율이 51%잖아. 그죠? 그죠? 올라갈 일이 없다. 올라갈 일이 없다라는 거야. 자, 매매가가 8억 7천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바로 떨어지잖아. 바로 떨어지잖아. 이거 매매 가격이 얼마 갔어요? 10억 8천 5백 갔던 게 거의 한 4억 떨어졌죠? 4억 떨어졌죠? 그냥 떨어지는 거지. 왜 떨어지겠어요? 이 전세가율이 이 4억 5천밖에 안 되잖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잠깐 다시 청주로 가시죠. 중요한 얘기니까. 아까 빠뜨린 게 있어. 그러면 청주에서 그나마 요즘 인기가 있는 가경동의 전세가율을 보자고.
여기도 65%밖에 안 되네. 그죠? 60%. 자, 이것도 비싸다라는 거. 평균적으로 이런 지방의 전세가율이 얼마일 때 가격이 움직이느냐, 수요가 들어오냐 할 때는 한 80%는 넘어야 될 거 아니야. 이 정도 지금 현재 전세가율, 전세 가격으로는 들어올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앞으로 이 전세 가격이 여기한테 계속 오르겠느냐? 이건 또 상품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계속 떨어질 거 아니야. 연차가 많을수록. 그렇다고 여기가 학군이 좋은 지역도 아니고 쉽지 않다라는 거야. 여기도 이 가격에서 어떤 급반전하기에는 쉽지 않다. 순간적으로 지금 가격이 거래되는 건 고점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렇게 이해하셔야지. 이걸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 이유가 없어. 그냥 전세 사시면 되지. 전세 살다가 여기가 5억 2천이라며 5억 4천이라며 근데 이 안쪽에서 오는 거 4억 얼마에 분양하잖아. 그런 거 사시면 되지.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주변에 새롭게 분양하는 아파트 4억 원대 분양하면 사시면 되지. 비싼 걸 왜 사냐고. 그렇게 딱 생각이 들잖아요. 뭐 청주가 그렇게 분양받기 어려운 지역도 아니잖아요. 그죠? 응? 어려운 지역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데 가수요가 들어가는 지역도 아니고. 자, 그리고 다시 대전으로 와보세요. 자, 대전이 사실은 굉장히 거품이 많이 꼈어. 지금 대전은 지금 전세가율이 52% 뭐 60% 이래. 자, 이거 다 구축이잖아. 지금 몇 년 차야 이게? 10년 차가 됐어. 여러분 10년 차에 전세가율 52%의 아파트를 살 수 있겠냐? 이거 전세가가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 지방의 아파트는 연차가 오래될수록 전세가는 떨어진다. 자, 여기가 학군이 좋거나 교통이 좋거나 어떤 중심지도 아니잖아. 자, 그나마 이런 지역은 전세가가 버텨주잖아. 자, 이런 지역들, 둔산동 이런 지역 버텨주니까 자, 전세가격이 버텨주잖아. 이런 지역들. 자, 그 전세가가 버텨주잖아. 6억까지 가잖아. 30몇 평이.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이 지역이 지금 전세가율이 50%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체크를 해야 돼. 자, 이게 12월 달에 12억 4,500에 거래됐어. 꽤 높게 거래됐죠. 36평이. 자, 이걸 재건축을 바라보고 들어오기는 무리가 있죠. 그죠? 용적률 229%에. 그러니까 아무리 이 지역의 대표 아파트라고 해도 그럼 이거 나중에 추가 부담금까지 하면 15, 한 몇억 원 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내가 여기 36평의 아파트를 한 15억, 16억에 사는 거야. 이자까지 하면 한 18억 주고 사는 거야. 둔산동에 36평 아파트를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18억 주고 내가 산 거야. 그러면 이거 20억에 여러분 팔고 나와야 돼. 아무 의미가 없어. 내가 이걸 20억에 팔고 나올 수 있겠어요? 나중에? 뭐 설령 뭐 재건축이 되더라도 아니면 리모델링이 되더라도 여기 재건축은 아무 의미가 없어. 뭐 용적률을 올려주면 이거 쾌적성이 떨어져서 꽝 되는 거고 잘해야 리모델링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 17억, 18억에 팔고 나와야 돼. 여기 17억, 18억에 사겠냐고. 지금 서울에도 버블이 꼈다고 하는데. 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여기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사람이 사야지 이걸 투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잠깐 지방의 재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린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전세가율이 60%야. 60%. 이런데도 지금 뭐 투자로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본질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대전을 보시죠. 이 대전이 지금 자, 요번에 여기 분양을 했죠. 용문동이죠. 자, 여기 분양했어요. 자, 여기 6억 3천에 분양. 그러면 청주는 4억 정도에 분양을 했는데 이 청주보다 한 50%가 더 비싸. 전세가는 한 3억에서 3억 5천, 5천밖에 차이 안 나. 3천에서 5천 차이야. 그렇다고 대전이 이 청주보다 발전 가능성이 더 뛰어난 것도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내가 보면은. 왜냐면 대전은 청주는 그래도 차 전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들이 많아. 아주 이 성장성이 유망한 LG 화학 계열의 그런 공장들이 많아. 그리고 하이닉스도 있고. 근데 여기는 뭐 연구소 뭐 그런 거잖아요. 대전은 연구단지. 근데 뭐 그게 확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장성이 있는 어떤 그 일자리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여기가 뭐 지금 대전을 키워줄 이유도 없고 뭐 공단이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이 대전의 분양가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거야. 제가 생각에 이게 이 분양가가 언제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바로 대전이 뜰 때, 둔산동이 뜰 때 이 가격이 형성돼서 이 가격이면 분양이 될 거다 하고 내놨잖아. 인근에서 했던 이 탐방동 같은 데가
이편한 세상. 자, 여기 보시죠. 요즘 얼마 찍나? 이게 뭐 최근에 찍은 게 없네. 자, 최근에 이게 최고 고점에 9억 8,500 찍고 6억 9천 찍고 6억 9천을 찍었어. 자, 이거 찍을 때 9억 8천 찍을 때 여기 6억 5천을 6억 3천을 만들어 놓은 거야. 뭐 이것도 이것저것 합치면 7억이 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양이 난 거야. 위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싸다 이거야. 청주에 비해서도 비싸고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비싸고 비율에 비해서도. 이거 전세 놓으면 얼마 놓겠냐고. 잘해야 4억 놓을 거 아니야. 잘해야 4억.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얼마 안 나온다고. 그죠? 자, 그렇고. 자, 그럼 다른 지역에 한번 분양가를 보시죠. 자, 여기 힐스테이트 선화 Y 여기 5억 7,900. 지금 이제 대구에서 분양하는 가격이 주상복합이 한 5억 5천 정도잖아요. 자, 거의 비슷한 가격에 비슷하거나 조금 비싼 가격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역시 미분양이 좀 낮죠. 제가 미분양이 난 거로 알아요. 자, 비싸다 이거 비싸다. 이렇게 비싸니까 미분양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자, 여기도 30평대 분양가가 한 4억 1,900. 4억 1,900 30평 분양가가 4억 1,900 정도. 여기 이편한 세산 대전역 센텀 비스타 35평 분양가가 여기 별로 비선호 지역이잖아요. 이쪽은. 근데 분양가가 5억이 넘었어. 청주에 비해서도 훨씬 비싸잖아. 대전의 비선호 지역이니까. 비선호 지역인데도 별로 선호하는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죠? 도마동도. 근데 전세가 5억, 분양가가 5억 5천. 분양은 다 된 거로 알아요. 그러나 먹을 게 없다라는 거, 날 게 없다라는 거. 이 분양가에 받으면 만약에 10년 전에 이 가격에 받았다고 하면 대전이 커갈 때는 앞으로 전세 가격도 오르고 수요도 있으니까 되는데 앞으로 10년을 생각해 보면 이 분양가에 받아봤자 크게 먹을 게 없다라는 거. 어쨌든 인구가 축소되는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자, 여기 이번에 분양한 데죠. 자, 여기 완전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나중엔 신도시가 만들어지겠지만 이거 6억 6천. 이거 분양받아가지고 뭐겠냐고. 이거 전세 가격 얼마나 가겠냐고. 비싸다. 이거 대전 청주에 비해서도 비싸다. 그러니까 벌써 차이가 나잖아. 청주는 4억대 초반에 분양하면 그래도 전세 가격이 한 3억 5천 하니까 전세 사는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러 들어온다고. 자, 근데 대전은 6억 7천에 분양하니까 여기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인근에 전세 사는 사람들은 2억 5천에 살고 있어. 자, 이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2억 5천 3억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야 되는데 여기다 3억 그 융자를 내고 사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사기가 더 좋은데 현재로 봐서는. 그리고 미의 가격은 장담을 쏘다 보니까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들어가도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걸 4억 한 4억에서 4억 1천 2천에 했으면 다 완판이 됐지. 그죠? 여기가 그렇게 분양이 된 거 아니야. 그죠? 여기가 분양이 된 거 아니야. 4억 한 초반대 분양해서 4억 중반대죠. 자, 그래서 분양이 다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체로 대전이 천안에 비해서 대전이 청주에 비해서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자,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디서 폭리를 취하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땅을 가진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지 건설사가 폭리를 취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나지. 그러니까 대전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정도의 분양가에 내놓을 가능성이 많죠. 분양가를 내리질 않지. 그죠? 내리질 않아요. 뭐 이렇게 좀 나중에 소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내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사는 사람도 별로 차익이 없어. 청주는 그래도 전세가가 받쳐주니까 그 정도 가격에 분양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급 물량이 나오지만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분양도 안 되고 어떻게든 산 사람도 차익이 안 나.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 그런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돼. 지방마다 다 틀려요 그게. 제가 이제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한번 울산, 뭐 대구, 뭐 다 이렇게 한번 훑어보겠지만 그런 차이를 아시고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이 전세가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다. 서울이건 수도권이건 이런 그 지방 광역시건 중요한 지표이고 전세가율은 이런 지방 광역시에서는 절대적이다. 자,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이런 지역에서 아직도 전세가율이 매매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가율이 서울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아직도 멀었다. 살 이유가 없다. 이거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여기 전세 사는 사람들이 살 이유가 없지. 전세가율이 52%인데. 그리고 외지에서 여기 갭 투자 들어올 일이 없지. 그죠? 없지. 그런데 지방은 계속해서 공급 물량이 쏟아진다. 계속해서 쏟아지지. 왜냐하면 집값이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니까 지금은 이제 분양하기 좋은 시절이거든요. 그 아파트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제 땅값도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적정하게 계속해서 공급 물량을 불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점에서 전세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방은 안정세로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금리가 높잖아.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전세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으면 전세 가격도 올라가거든요. 사람들이 비싼 전세집을 찾는다고. 저금리니까. 자, 그러나 금리가 올라가는 상태에서는 전세 가격은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상당한 기간의 어떤 하락세를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의 관심이 그나마 집값이 떨어지면 서울 수도권도 초점을 맞추고 있지 지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단 말이야. 자, 그런 점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